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4.3 보궐선거의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전망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패배할 경우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입으로 그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상한 프로그램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게 어떤 프로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좀 웃어봅시다. 제가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때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조금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선거에서 2패를 하면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맞죠. 한국당이 2패하면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근거가 불확실하고 조소를 자아내는 내용들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한테 그렇게 당하더니 전라도 자기 지역구나 좀 챙기시지 왜 경상도에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에 마치 본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나서는지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박지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에게 창원 성산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한국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정당인데 정당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게 권유했습니까? 대시하죠. 이렇게 옛날부터 공작 정치에 능하셔서 그런지 영 팩트가 애매모호합니다. 아무튼 박지원의 주장이니까 그러니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황 대표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만약 한국당이 패배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지금 민평당 아니면 민평당,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있는 민평당은 지금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두 곳에 후보 냈습니까?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둘 다 한 자리지만 2% 이렇게 나오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한국당이 창원 성산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황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황교안은요, 박지원 말처럼 원룸 없고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가 원래 누구 지역구였습니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힘든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의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양보까지 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이 말은 정말 한국당이 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한국당 누가? 공심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국당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좀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박지원은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축구장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똥볼을 찼다. 오세훈 전 시장도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애석하게 고인이 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돈 받고 목숨을 어쨌다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도 좀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승기를 잡은 창원 성산 선거가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 아니, 승기를 잡은 창원 성산 선거 그러면 정의당 편입니까? 박지원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야당은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공격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아보를 해서 적당히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보궐선거 만든 책임자이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정과 7번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박지원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보수 텃밭인 통영 고성 지역에서도 한국당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고성은 어렵겠지만 통영은 원체 인구가 많아서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뭐 한려투데이인가 하는 뭐 기자가 정점식 후보의 측근 인사로부터 뭐 돈봉투를 받았다, 이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첫째, 이 돈봉투 사건을 자꾸만 키우는데 언론들이, 물론 그게 처벌받을 거라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아니, 정점식 후보가 정치 신인인데 측근 인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이게 불법 선거법 위반이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판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측근 인사? 제가 알기는 이 인사라는 사람은 정점식 후보의 공식 캠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저쪽 양문석 후보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과는 봅시다. 아마 제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말합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군이 없으므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갈 것. 만약 한국당이 2패를 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과 대선 가도가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자, 이걸 보면 황교안이 무섭다는 것을 박지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2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사가 꽤 많이 본 기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이버에서 정치 섹션 8위인데 댓글들과 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이 네티즌들이 반응한 걸 보면 박지원 말에 화나요가 837, 좋아요가 59,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정말 재밌습니다. 거의 박지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평론가 하려면 정두원 씨처럼 정치부터 관두시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평론가인지도 모르고, 자, 옛날에는 좀 총기가 있고 정보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정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영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 XX 주제에 열등감까지 강하네. 이 XX는 언제까지 주둥아리 씨부리며 밥 X하고 사나, 재수없고, 아우, 좀 욕설이라서 회원에게 판정패한 주제에, 뭐, 그 다음은 너무 심합니다, 여기. 다음, 김어준이 방송, 개인 방송 아니냐. XXX만 나오는 손혜원 나와서 변명하고 다니던 XX, 어쨌든 뭐 다 욕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사악한 X 같은 자, 손혜원이 무섭다며 벌써부터 재앙이한테 충성 경쟁 돌입하더니 아직도 국회의원 욕심 있나, 내일 모레면 점점점점 나이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비열한 정치의 모습 보여줬으면 됐다. 이제 집으로 가라. 별 모양 다 떨고 있네요. 손 아무개한테는 쩔쩔매는 신이 상황 노릇을 하지 않나. 뭐 보니까 그만 집에 가 쉬세요 하는 대신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또 양아치, 아니 뭐 욕설이라 좀 빼겠습니다. 또 나이 이야기 하니까 또 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박쥐들이 많지. 손혜원이한테도 떨리는 XXX가 어디서 XX하고 있어. 천하가 다 XX로 보이냐. 참,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최후의 발악인가. 늙은 여우 같은 XXX. 아우, 정말 다 욕설입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자, 이걸 보면 물론 뭐 네티즌들의 의견이 국민 여론을 전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댓글이 변했을까요? 드루킹이 사라진 뒤부터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사마다 달리는 네티즌들의 의견, SNS의 공간에서 떠도는 트윗이나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심각하게 비판 안 하는 이유가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이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야당인지 여당인지 박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박주라는 표현을 네티즌들이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이 그렇게 믿고 싶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선거가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저도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흘러가는 모양을 보니까 투표율을 보니까 통영 고성 투표율이 훨씬 높습니다. 창원 성산보다는 통영 고성이 또 높습니다. 대충 방향이 잡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한국당이 2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의미한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투표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다 전망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 통영 고성에 있는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더라도 파이팅하는 후보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애국당 후보, 바른미래당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는 몇 프로 안 잡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신에 다른 후보를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또 음모론 같습니다. 한국당이 황교안에게 창원 성산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아니 누가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할 때는 정보가 좀 있었겠습니다만 요즘 영 맞지 않습니다. 정보력 부재, 신통치가 않습니다. 총기가 흐려졌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 뭐 대화를 해본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은 민평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평론가처럼 한국당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면 웃었습니다. 다들 웃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박지원 의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4.3 선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더하면 제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4.3 선거 속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조금 있으면 더 따끈따끈한 속보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성호 방송 유튜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